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지난 시간 지정왕과 이사부에 이어서 오늘은 신라의 정복 군주 진흥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삼국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제24대 양원왕입니다. 장수왕, 광개토왕과 장수왕 때 국토를 가장 많이 넓히고 이제 24대 양원왕에 이르면 약간의 절정기가 꺾이고 쇠퇴기로 접어들 찰나입니다. 그리고 백제는 성왕시대입니다. 제26대 한 나라에 이룰 성자가 포함되는 왕, 성왕은 그 나라의 가장 무엇이든 법률이나 여러가지 고대 국가로서의 어떤 기틀이 완전히 정비된 가장 절정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성왕이 이 왕위에 있었고 태자로서는 나중에 다음 왕인 27대 위덕왕이 됩니다. 자, 성왕은 국호를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꾸고 다시 백제의 중흥, 새로운 중흥을 노리는 야심만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는 진흥왕의 앞선 선대왕이던 법흥왕 때 금관 가야가 나라를 신라에 갖다 바쳤죠. 자, 그게 제10대 구형왕 때의 일입니다. 하지만 금관 가야가 멸망하고도 대가야가 세력이 일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야 제국이 완전히 멸망한 때는 아닙니다. 그래도 금관가야가 가야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구형왕이 신라 법흥왕의 나라를 바치고 난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어떤 힘이 굉장히 쇠약해진 지점입니다. 이때 바로 지정왕, 법흥왕, 그리고 진흥왕에 이르는 국호를 왕으로 쓰면서부터 신라의 힘이 삼국 가운데 가장 신성의 새로운 힘을 가진 나라가 되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법흥왕 때 불교도 공인하고 여러가지 신라의 고대 국가의 기틀을 완전히 갖추는가 했는데 앞불사 태어난 태자가 그래 없었어. 조카입니다. 조카를 왕위에 세웠는데 나이가 7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이 태후를 두고 태후가 섭정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지소 부인 법흥왕의 딸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소 태후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조언자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형식적인 어떤 결정은 어린 진흥왕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또 성왕이 힘이 왕성해서 남부여를 세우고 삼국을 지배할 듯이 원래 고구려가 영토도 넓고 땅으로 비교하면 혹은 위세로 비교해도 백제와 신라는 거의 속국에 속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백제도 성왕에 이르러서 그 기운이 팽창하고 신라는 진흥왕의 왕대에 이르러서 아주 야심만만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100여 년 전에 나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 마랫간 사이에 맺은 고구려에 대항하고자 하니까 이런 동맹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은 그때는 가야도 세력이 만만찮긴 했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하고 또 혼인 동맹까지 맺어서 친인척 관계, 두 나라의 군사적인 동맹과 혈맹을 함으로써 탄탄한 어떤 서로 위기가 있을 때 도와주는 국가로서 100년 이상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왕이 어린
진흥왕에게 고구려의 발호를 눈뜨고 볼 수 없다. 우리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지소태후의 조언이겠죠. 그리고 아주 영특한 어린 진흥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내가 고구려를 미워한다고 어찌 고구려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하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성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조그만 아기 손자 같은 성왕의 아들인 창보다 진흥왕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라는 수모를 견디면서 진흥왕이 드디어 18세가 된 이후로는 왕성한 어떤 정복군주로서의 첫 실험대에 오릅니다. 그래서 성왕을 대적하여 한수, 지금의 한강입니다. 한강 유역 이남 쪽을 차지하고 관산성 전투에서 가야에서 귀화한 김무력 장군을 앞세우고 전쟁을 치릅니다. 자, 김무력이 누구라고 했죠?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 됩니다. 구형왕의 삼촌, 구형왕의 형제 택입니다. 그래서 신라에 귀화하면서 김무력은 진골 귀족으로서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김무력 왕이 앞장서서 성왕을 사로잡습니다. 태자창이 보는 앞에서 죽기 싫은 성왕은 태자를 물리고 김무력 진흥왕의 명령을 받은 김무력 장군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자, 삼국의 균형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진흥왕의 시대가 펼쳐지는 모양입니다. 여기저기 진군하여 사냥을 하면서 여유도 즐기면서 청년 진흥왕은 순수비를 세웁니다. 북한산 순수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창령비 하고 이렇게 곳곳에 자기의 땅을 넓힌 어떤 기념으로 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진흥왕은 박차를 가하여 문화 여러 가지 또 앞으로의 어떤 통일을 꿈꾼 왕입니다. 그래서 선화제도 아시죠? 그리고 원화제도를 처음 만듭니다. 이 원화제도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아리따운 그리고 예절이 바른 두 젊은 여자를 뽑습니다. 그게 남묘와 준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랑세기는 준정으로 나옵니다. 또 교정이라고도 합니다. 삼국유사에는 교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치열한 경합 끝에 뽑아놨는데 교정이 남모를 질투하여 서로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노력한 끝에 교정이 질투하여 남모를 술에 취하게 해서 살해해서 강에다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원화제도는 다시 화랑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백제와 잦은 전쟁을 했는데 백제는 또 성왕이 죽고 난 뒤에 창이 위덕왕으로 국호는 남부여라고 했죠. 위덕왕이 되면서 계속 전쟁을 했는데 그때 대가야의 세력들과 연합하여 신라와 맞습니다. 자, 진흥왕이 고구려가 세력이 힘이 하강하는 시점, 그리고 백제가 완전히 새롭게 부흥기를 노리고 있을 때 우리 신라의 진흥왕이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국토를 넓혀서 지금의 대한민국 남한 땅보다 약간 넓은 영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군주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흥왕은 43세를 일기로 운명을 하게 됩니다. 즉 요즘 나이로 치면 청년이죠. 자, 그래서 근데 운명하기 전에 말년에 진흥왕은 수많은 전투를 지휘했고, 그리고 직접 사람을 병사들을 적국 병사들을 많이 죽이고 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거듭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 궁에 절을 짓고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고 법운이라는 법명을 받아서 승려 생활을 하면서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 왕비도 비구니가 되어 말년에 그렇게 운명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흥왕은 물론 생시에 그 칠부를 시켜서 국사를 편찬하고 초기 황룡사 구청탑도 세웠고요, 화랑제도도 도입했고 여러 가지 일을 한 신라의 어떤 파워, 힘을 보여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백제와 신라, 그 중에서도 신라는 사국 혹은 삼국 중에서 굉장히 힘이 약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진흥왕에 이르러서 나라를 힘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 적국을, 당시에는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이웃 나라이면서 적국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언어는 같은 비슷한 말을 쓰고 풍습도 서로 비슷했지만, 그래도 이웃한 나라는 바로 적국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전투 끝에 서로 내가 이기니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 하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왕들은 정복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전쟁을 우리가 직접 일으켜 쳐들어간 적이 거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고구려는 수와 당나라와도 전쟁을 쳤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전쟁도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역사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힘이 강할 때는 다른 나라를 치는 야욕, 그리고 전쟁을 감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 우리나라는 5,000년 혹은 7,000년 역사라고 일컬어지는 이 동안에 다른 나라를 침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은,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나라의 힘이 약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십몇 위권 이렇게 하지만 군사력, 입지적 조건 여러 가지를 배경을 본다면 4대 강국에 둘러싸여서 아직까지 우리 민족, 우리 국가만의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것처럼 그 한반도에 있은 고대 사국,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가야는 신라의 복속이 되었고, 자, 이제 삼국시대의 첫 왕, 혹은 두 번째 왕입니다. 법흥왕이 첫 왕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왕인 진흥왕이 정복군주를 자처함으로써 머지않아 있을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진흥왕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